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이제 전기사업법과 집합금융법 체크하겠습니다. 세 문제 합치면 세 문제 나오죠. 여러분들 이 체계도가 의외로 기본서 전체의 내용 압축에 놨습니다. 이 체계도에 대해서 시간 좀 많으신 분들은 참 유용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서 보실 때 어느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 방향 지체시기 때문에 그 부분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체계도가 100점은 내게 하지 못해도 70점 이상은 내게 할 수 있으니까 합격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 한번 반복해서 보시고 마지막 시험 직전 주간에 이 체계도 내용이 또 눈에 확 보이시면 그분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점수가 잘 나오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전기사업법부터 봅니다. 두 개 나오는 상이죠. 요 용어 중에 참 중요하죠. 발전, 송전, 배전, 전기 판매, 구역적인 사업이 있다. 다 용어 중에 아셔야 됩니다. 발전은 전기 판매 사업자한테 공급한다. 발전소에서. 전기 판매 사업, 배전 사업자는요, 전기 사용자한테 배전할 수 있는 설비를 운영한다. 배전되어진 것을 전기 사용자한테 공급하는 것은 전기 판매 사업자입니다. 전기 충전 사업은 판매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보시고요. 구역 충전 사업, 특정 섬 같은 장소에 소규모 발전 설비 35,000kW 이하의 설비 갖추고 전력 시간을 통하지 않고 그 장소에서만 이제 전기를 공급한다라고 하죠. 구역 내에서 60% 이상 능력이 있어야 사업 허가를 내어줍니다. 전기 신사업도 있죠. 세 가지 있죠. 전기차 충전 사업이 있고 소규모 전력 충전 사업과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요. 또 소규모 전력 충전 사업 편 보시면 이게 바뀌었죠? 이게 바뀌었어요. 소규모 전력 충전 사업에서 다음에 소규모 전력 자원에서 생산된 전기를 모집해서 전력 시장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규모 전력 자원에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이 1,000이 아니고 2만 kW 이렇게 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또 전기 재생장치가 1,000이 아니고 이것도 2만 kW 이렇게 바뀌었다. 해가지고 또 전기자동차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자, 나머지 보시고 이제 다 시험에 나왔던 사항 있죠.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도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전력 시장, 전력 거래소가 개설합니다. 전력 개통, 전기 흐름을 통제 관리한다. 이것도 다 시험에 나왔었죠. 적정한 전기고만 내면 전기를 다 준다. 보편적 공급. 그다음에 이제 전기 설비에 보시면 전기 사업용 설비와 자가용 설비와 일반용 설비 있죠. 일반용은 소규모 설비를 말하는데 이 75kW 용량 또 전기 설비 또 80kW 이하의 발전 설비를 말한다. 일반용 설비. 이것을 초과하는 사업용이 아니시다. 자가용이다. 말합니다. 변전소 하면 밖에서 5만 볼트 이상의 전기를 받아서 변성해서 내어보내는 일체. 이 저하고압, 특고압에 관한 요 기준도 정리해 주세요. 전기사업편 본문입니다. 사업을 할 때 허가권자, 이거 장관과 시설권자 합쳐가지고 허가권자죠. 이들한테 사업 종류별로 허가받는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발전소는 발전소별로 허가받는다. 겁니다. 준비에 가죠. 그래서 허가받으면 10년 안에 준비해서 시작해야 됩니다. 이걸 못하면 이제 허가 취소 사유에 포함됩니다. 폭소가 금지인데 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 있죠.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체 처음 보시면 사업 정기초안에 가름해서 사업자한테 5천만 원까지의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근데 혹시나 갑질행위라 부르는 금징 위반에서 딱 걸려버리면 바로 매출의 100분의 5인데 3등이 안 되면 7억까지 과징금 부과한다. 비교해서 보십시오. 전기 신사업편도 꼭 아셔야 되겠죠. 등록편. 일단 등록합니다. 등록을 해요. 당간 등록합니다. 자, 보시면 취소 사유는 가지고 대체 사업 정지에 가름해서 5천만 원까지 과징금 대체할 수 있다. 보십니다. 분산행 전환봅니다. 전기 전력 수요가 많은 장소, 인근 장소에 소규모 어떤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 설비를 말합니다. 송전성 공사가 필요 없겠죠. 얼마냐 하니까 여기 4만 kW 이하의 발전 설비, 50만 kW까지의 발전 설비가 뭐냐면 집단 에너지 사업자와 구역 증입 사업자와 자가용 사업자는 50만 kW 이하의 발전 설비를 말한다. 여러분 보시고요. 자, 전기의 공급편 보시면은요. 자, 발전, 판매, 전기차 충전 사업과 재생 에너지 사업자는요, 공급 거부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전기 판매 사업자와 구역 충전 사업자는 전기차 충전 사업자한테 거래를 거부할 수 없다.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외가 있죠. 자, 전기요금을 약관에서 정하는 경우까지 내지 아니할 때. 또 보시면 발전용 설비가 이제 전기 보수하고 있는데 달다 못 준다. 발전 사업자만 한다. 이런 부분도 보시고요. 대용량 전기 미리 사전 요청해야 송연소를 놔준다. 이것도 다시 나왔었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환경관리 등을 위해서 이제 정리할 수 있다. 근래에 태양열 어의 설치 등일 때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석탄 발전소를 막기 위해서 이것이 나왔죠. 이게 다 봐야 됩니다. 공급약관 다 중요하죠. 이거 다 봐야 됩니다. 전기 요금과 기본 공급약관을 판매사업자는 인가받더라 합니다. 또 다른 요금 선택약관을 정해서 이게 인가상이 아니고 선택 들어간다. 판매사업자. 또 구역중개사업자와 어떤 부족한 전기 등을 거래할 때 이때 보안 공급약관 인가사항이다. 전기 신사업자는 약관을 신고하죠. 신고했으면 그것을 써야 됩니다. 신고 안 하면 표준 약관을 써야 된다라고 합니다. 또 송진과 변사업자는 전기 설비 이용 요금을 인가받더라. 전력량계 설치 대상에 보시면 쭉 뜨는데 전기 판매 사업자가 없다. 이런 거 보시고요. 자, 전력시장은 한국전력거래소에서 개설을 한다. 회원들만이 할 수 있다. 이 회원 보시면요, 발전 사업자도 있고요, 또 판매 사업자도 있습니다. 또 어딥니까? 있고요. 또 잘 보시면 송전 사업자와 배전 사업자는 없더라. 왼쪽 밑에 전력량계는 판매 사업자가 없더라. 이런 거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자가용 전기 설비에 전력 거래할 수 없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태양광 설비는 쓰고 남는 것 전부다. 태양광 외에는요, 연간 50만 킬로와트, 생산량의 50% 미만 거래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럴 수 있겠죠. 전기 판매 사업자들 다음에 생산량이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이것도 봐주세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구매, 전기 사용자는 직접 지가 매일 못해. 그런데 큰 공장 같은 경우죠. 1000만 킬로볼트 암페어 이상 대용량 공장 같은 경우는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요금편 보시면 전기정자 충전 사업자는 정충전 요금 표시해야 된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딴 건 이제 전력정책심의 전기위원회가 있죠. 30명, 9명 보시고요. 요 분들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전기사업법.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년마다 수립한다. 보통요, 각종 어떤 인가허가 승인할 때는 전기위원회 심의인데, 그런데 계획에 대한 심의는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다.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주세요. 산업기반 조성계획 있죠. 이것은 3년마다 수립한다. 보시고요. 전기사업자들 매년 12월 말까지 계획한 3년 이상 정해서 전기설비 등의 공급계획을 또 작성해야 됩니다. 신고해야 됩니다. 산업기반 기금이 있죠. 전력사업 기반기금, 이것을 정부에서 추진합니다. 그런데 여기 많은 지원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담금이 뭐냐? 이겁니다. 전기 사용자가 전기요금의 1,000분의 65 내에서 실제 1.37 요금액을 부담금으로 징수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안전관리자입니다. 전기사업자나 자가용 사업자가 설비 또 사업 등마다 구분해 선임합니다. 사용검사 신청 전 사업 결정까지 이제 선임을 해야 됩니다. 하면은 전력기준 단체에 신고합니다. 근데 해임하면 30일 내에 재선임하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전기사업용 설비의 안전관리편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십시오. 또 신산지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거래, 이거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정도를 보시면 두 문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집합건물법은 한 문제가 뜨죠. 집합건물법. 이거 업무관리 대상 공동 말고는 다 이게 또 포함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요. 잠깐 좀 바뀌었죠. 이제 일단은 여기 구분 소유 부분 보시면 상가건물 부분입니다. 이용사항 구분이다 해가지고 종전까지는 면적의 1,000제곱미터 이상 면적 제한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제한이 없어. 그냥 용도가 판매와 운수실이고 바닥에 경계 표지와 건물번호 표지를 붙이면 구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건 구조상 벽등이 없어도 이 말입니다. 분양자의 관리 의무, 일단 관리단이 관리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대리에. 인계인데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의 소유권 이동 등기를 다 칩니다. 그러면요, 자, 관리단 집회 소집을 통지해야 돼. 분양자가 소유자한테 통지 3개월 뒤에도 집회 소집을 하지 않고 있다. 직접 소집을 한다. 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공유관계 참 이거 중요하죠. 참 중요한 사항이죠. 공용 부분들은 이제 그 용도에 따라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분은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서 이제 지분 비율을 가진다. 하죠. 이 지분은 전유 부분 처분에 따른다.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이것이 원칙이죠. 자, 이 관리편 통상적인 집회 결의로서 결정합니다. 보존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이네. 참 중요한 사항이죠. 자, 보시면은요, 이제 구분 소유자 3분의 2, 어휘권 3분의 1로서 보통의 통상적인 공유분 변경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개랑이라든지 휴양 콘도미니엄 등은 통상 집회가 있다. 또 권리 변동에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5분의 4, 5분의 4의 다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보시고요.
자, 각종 어떤 비용 부담 이것은 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결국은 뭡니까?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다. 이거죠. 자, 승계, 특별 승계인 또 그 모든 채무와 권리를 다 승계합니다. 수선 적립금이라 부르죠. 관리자는 정물 수선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또 수선 적립금도 적립합니다. 관리자에서는요. 구분 소유자한테 징수합니다. 이 부분 보시고 당기순 충당과 같은 의미다 보면 되겠습니다. 대지사용권 전유부분 분리처분 안 된다. 금지다. 라는 부분 보시고요. 두 개 이상의 어떤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 이것은 이제 공용부분 지분표에 따른다. 라는 부분 보십니다. 관리단이 있죠. 이 2명 이상의 구분수가 성립딱 되지만 실턴, 조턴, 전원으로서 구성이 된다가 원칙이죠. 이에 발생한 모든 채무, 공용분 지분비율에 따라서 이제 구분소유자가 변제할 책임이 발생을 한다랍니다. 그 다음에 역시 승계됩니다. 승계된다. 공용부분 어떤 채무를 관리인, 이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이면 관리인 선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관리는 구분 소유자일 필요는 없어 외부인 채용을 주로 하죠. 임기 2년입니다. 보시고요. 관리인 임명한 관리단 집회에서 길어서 해임 설정한다. 해임 보시면 각 구분 소유자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신고편 보시면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이면 관리인은 그게 어딥니까? 신고를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하죠. 연 1회 이상 상호고 월 한 번씩 그 분담금 없는 비용, 관리비 등 서면보한다. 이런 부분 보시고요. 임시 관리인도 있습니다. 관리인 선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선임 청구를 법원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임시 관리는 선임 6개월 이내에만 6개월 이내에 관리인 선임을 위해서 집회 소집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 이 임기는 관리인 선임 될 때까지로 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감사 신설되었죠. 전유 부분이 150개 이상일 때에는 매년 한 번씩 외부 감사인의 감사받습니다. 그런데 3분의 2가 받지 말자 한 그에는 안 할 수 있다. 또 50개는 안 되고 50개, 150개는 안 되고 50개 이상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는 보시면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연수로서 요구하면 감사를 또 실시한다. 라는 부분을 보십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관리위원회입니다. 둘 수 있다가 원칙이다. 둘다 원칙이다. 두면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합니다.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 중에서 위원을 관련 집회에서 선출한다 합니다. 그 다음에 임기는 이제 2년 이내에 설정한다. 보시고요. 회 소집은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또는 위원 5분의 1 이상 또는 관리인의 청구돼서 소집을 한다. 이런 부분 보시고요. 청구하면은 청구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나를 회의로 정해서 일주일 이내에 소집을 통지한다. 라고 합니다. 관리위원회는 최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일한다. 또 서면 대리열이 일체 금지된다. 이것이 또 원칙이다. 그죠? 관리위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연을 또 봐주세요. 미승자 피성년 파산이죠. 피한정 후견인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 하시고요. 자, 집행 종료 면제 5년까지 좀 길게 제한합니다. 그 다음에 집행유예는 끝나고 나서 또 추가 2년 또 구하죠. 또 관리 관련해서 벌금 평가하고 5년까지 안 되신 분들 안 된다. 분담금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체납하는 자들도 안 된다. 이 부분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 집회 소집을 하죠. 이세 보시면 매년 회계 종료 3개월에 정기 집회 소집을 합니다. 3개월 안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어디입니까? 저기 임시 절차, 임시 소집 넘어가시고 저 관련 집회는요 어디입니까? 전원이 다 동의하면은 절차 생략, 내용도 전부 다 알 수 있죠. 결의도 보시면 통장생만 한다고 원칙인데 전원 동의하면 소집한 경우는 예외다. 라는 부분이 여기 보입니다. 보시고요. 어결편 보시면은 뭐 이건 볼 필요 없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구분 건축물의 담보 책임입니다. 책임자 누구냐? 분양을 한 회사뿐 아니고 시공자도 책임이 발생한다. 보시고요. 시공자에 대한 분양에 대한 담보 책임은 구분소유자는 발생한다. 보시고, 이 책임은 참 중요하죠. 시점은 전유 부분들은 이제 인도한 날부터, 공용 부분들은요 사용 검사 일로부터 카운팅을 합니다. 이 기간 10년, 2년, 3년, 5년이죠. 똑같죠. 그래요. 주거조합 지방 공사하자 10년, 마음공사 2년, 기타 전부 다 3년, 그 다음에 대철철 조방지 이거 전부 다 보시면 5년 해서 이것들 다 똑같이 보고요. 행사 보시면 벨실 훼손되었던 날부터 1년 안에 권리를 행사를 해야 돼. 안 하면 이제 못한다. 라고 하는 부분도 여기에 보입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규약입니다. 시도에서 표준계약 정해서 보급합니다.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후분 소유자 4분의 3, 또 어기고 4분의 3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단 행위자가 딱 보인다랍니다. 행위 증인 친구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먹힌다. 그럼 관리인과 대표 후분 소유자가 청구한다. 근데도 안 먹힌다. 소송을 제기한다. 이 제기를 위해서 통상 집회 결의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계속 어기는 물량이 합니다. 사용 금지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소송으로만 제기 청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시고 이 소송 제기를 위해서는요.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찬성과 어길권 4분의 3의 찬성이 집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계속 불행합니다. 위반행위하면 경매 청구합니다. 경매 청구. 요 경매 청구할 때 보시면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 경매 청구할 때에 보시면 구분 소유자 4분의 3 4.3의 동의 필요하죠. 재판이 확정이 딱 되었어. 그럼 6개월 내에 경매 신청을 실제해야 됩니다. 위반 한자는 경락이 당연히 될 수가 없겠죠. 보시고요. 그 세입자가 또 뭔가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합니다. 역시 이 경우도 위에 행위 정지 청구, 사용 금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매 청구는 신청을 못하니까 소송을 통해서 점유물 인도 청구를 해줍니다. 이때도 4343의 동의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 건물의 재건축이 되죠. 이것 때문에 관련 집회에서 5분의 4, 5분의 4가 의결을 해야 됩니다. 또 반대 한자가 있어요. 그러면 참가 여부를 촉구를 합니다. 촉구해요. 2개월 전에 회답을 해야 돼. 근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다. 응답이 없다. 그러면요. 추가 2개월 전에 시가로 매도 청구를 행사를 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또 이사갈 때가 좀 필요하니까 요 나가실 분들 1년까지 내에서 명도기간 좀 더 허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의했는데 2년 되어도 철거 등 착공을 안 해. 그러면 나가신 분이 다시 6개월 내에 재매도 청구해서 회복할 수 있다. 다음 번 보십시오. 멸실 복구 보시면 건물가액의 2분의 1 이하 멸실되어지만 누구나 복구하고 비용을 청구합니다. 공용분에 대해서 이번엔 초과 멸실되어지면 재건축과 같은 식으로 해서 결정을 해서 복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까지가 이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체계도 전체 다입니다. 체계도 방향 설정 잘 되어 있습니다. 체계도 부분만 가지고 기본서나 요약서 찾아보시면 80점 나오십니다. 감사합니다.